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아남전자 2.21%, 4위에는 INC 5.39%, 3위에는 드림텍 5.4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2위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해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이 3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3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추천해 주신 이 본느가 현재 34%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전화 연결하셨을 때 2차 목표가 주셨는데 이미 터치를 했거든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통화 이후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4,200원 선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형성된 3,000원대 매물대 역시도 가볍게 소화해 주면서 연속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또한 최근 이 거래일간 외국인도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기관에서도 매수세를 보여 수급이 받쳐준 상황이기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일단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비중을 약간 절반 정도 줄여가면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좀 더 높여 4,4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캠시스입니다. 동사는 카메라 모듈, 전장, 전기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우선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 모듈 채택 증가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메라 모듈에 고화소 그리고 고성능화와 함께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쿼드러플 카메라와 같은 멀티 카메라를 채택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며 시장 규모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멀티 카메라의 경우 듀얼 카메라부터 시작하여 스마트폰 카메라 핵심 기능으로 급부상하였고 소비자에게 카메라 성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삼성과 애플뿐만 아니라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화권 업체들이 듀얼 카메라를 채택하면서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동사는 삼성전자의 벤더사인데 매출의 90%가 카메라 모듈입니다.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저가형 보급형 라인업에도 멀티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카메라의 고화소 그리고 고기능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사는 1분기 영업이익은 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7%가 증가하였고 올해 결산일에도 전년비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전기차 산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시작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고 이를 이루는 주축은 카메라인데 동사는 센싱 기술에 기반한 차량용 카메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카메라 대량 양산 기술 경험과 그리고 고객사 확보 같은 레퍼런스를 통하여 차량용 센싱 카메라 시장의 새로운 다크 호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신규 사업으로 국내 차량 설계 전문 업체와 중국 저속 전기차 업체가 협업하여 국내 차량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2인승 초소형 전기차 개발과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기존 전기차 부품 공급망을 고도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들이 전 쌍용차의 임직원으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 진출과 그리고 자동차용 전장 부품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높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작년 11월부터
점층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들이 약간 다소 두터운 상태이지만 실적 추이를 봤을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2,000원 부근 이탈 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코콤입니다. 코콤은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비디오 도어폰, 인터폰, CCTV, 그리고 LED 시스템 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스마트홈 시스템 성장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안 장비 시장 확대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감을 둘 수 있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홈 시스템은 공공재나 산업시설로 한정되던 영역에서 벗어나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설비 영역에서도 사물 인터넷의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동사는 코콤 홈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하여 현재 방범, 조명, 난방, 그리고 가스 밸브, 에어컨, 환기 도어락 커튼 등을 통제와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은 주거 환경에 IT를 융합하여 편의과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라이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업체 최초로 인터폰의 영상을 첨가한 비디오 도어폰을 출시하여 국내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스마트홈 시스템 시장도 전문 회사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사업 환경 상태에서 동사는 관공서 입찰, 그리고 건설 업체의 홈 네트워크 수주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기기와 보안 장비 관련된 시장의 성장 추세는 지난 10여 년간 빠른 추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 불황에도 여파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약 10% 이상으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 홈 시큐리티, 그리고 무인 경비, 센서, 통신 기기는 인간의 안전 요건을 충족시켜주며 여기에 데이터와 통신 기기가 결합하여 단순히 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 시스템의 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네트워크와 그리고 디지털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아파트 등 통합 관련 제품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함께 원가 절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지난 5년간 최근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해온 추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몇 년간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약간 다소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0원대 주가는 특이 최고 움직임을 보였고 그 8,000원대 약간 다소 지지 라인을 잡으며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지난 5월간 대폭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수급도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8,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 부근 시 이탈 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는 디스플레이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전공정 검사 장비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하반기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의 OLED 신규 투자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사와 협력을 개발을 통한 LCD와 그리고 아몰레드 전공정 검사 설비, 리페어 설비 등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이 있고 LCD 블루라이트 유닛에 적용되는 도광판, 확산판을 제조와 패턴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세계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해외 고객사로는 중국 BOE와 차이나스타 옵토 일렉트로닉스 등 대부분의 업체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공정 검사 장비에서 검사 장비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OLED 검사 장비군의 경우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과
많은 공정 노하우를 통하여 다소 높은 진입 장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약간 아쉬운 신규 수주량을 기록하고 실적은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 중국 수주가 재개되고 삼성전자, 콘턴닷, OLED 투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2021년 폴더블 폰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에는 플렉서블 OLED 투자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모듈 검사 장비 업체로 연결 자회사인 LET가 성장하고 있어 동사가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2,800원대에서 3,000원대 저점을 다진 후 추세를 전환하여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거래일 동안 기간에서 약 140만 주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약 93만 누적 순매수를 보여 단기적인 상승 추세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1차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 부근 이탈 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리더인데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기관이 7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리더는 최근 1분기 호실적을 보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단 모바일 신분증 인식 기술과 그리고 전자서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과 그리고 전자문서 솔루션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대상의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스템 솔루션의 경우 국내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통틀어 상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로 동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또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달만 해도 기관 투자는 약 36만 누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기 보유자분들 현재 가격대에도 충분히 수익 실현할 타이밍으로도 보이고 미 보유자분들 현 가격대는 약간 다소 위험해 보이니 약간 일정 기간 조정 후 진입하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혁신금융 가속화 수혜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보니까 18,5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5,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간 9,000원대로서 다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금일 급등을 보였습니다.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는 국내 1위의 CB 사업자로서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과 안정적인 실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이 데이터 산업 육성과 그리고 금융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 데이터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 그리고 크라운디 펀딩, 인슈테크, 마이터 데이터 시장 확대 시 개인 신용 정보 플랫폼의 활용도와 그리고 플랫폼의 활용도 증가와 실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외국인은 24만 누적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가는 약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기도 해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줄여 약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17,000원대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